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았거든요. 네.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이 뭐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아니 뭐 3만원, 4만원이 10만원 된다. 뭐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문의를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어떤가요? 갈아타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 보험업법에 보면 이 표준약관을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있어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보시면 별표 15에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0페이지가 되는데 그 40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보고 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결론은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지금까지 실손보험 변천사를 한번 좀 알려드리고 이 바뀔 때 주의해야 될 점, 바뀌면 내가 얼마만큼 보험금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흥미가 생기는데요. 자코님께서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약관을 분석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 드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손보험에 대해서 뭐 변천사라든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실손보험이 뭡니까? 내가 병원비를 썼을 때 돌려받는 보험. 그렇죠. 실손보험이라는 게 실제 손해액을 변상을 해준다고 해서 실손보험이거든요. 그거 네. 따가지고 실손보험이에요. 네네. 보상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완전 옛날에는 100%, 좀 옛날에는 90%,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70%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세대별로 좀 나누더라고요. 뭐 1세대니, 2세대니, 3세대니, 뭐 착한 실손이니, 뭐 지금 나오는 게 이제 4세대 실손으로 자꾸 바꿔라. 네네. 보험회사에서 알림 문자가 오는데 자기 부담금이 얼마냐, 그리고 이게 비급여 특약이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 요게 좀 다르니까 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100%, 2009년 10월 이전에는 거의 100% 보상이 다 됐단 말이죠. 뭐 5,000원 공제라든지 만원 공제 네. 빼고, 그리고 뭐 급여 비급여 나누는 것도 없어요. 이거 병원 가면 예를 30만 원 나왔다. 30만 원에 5,000원 빼고 29만 5천 보상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손해율이 높은 거예요. 보험료는 한 3, 4만 원, 2만 원, 3만 원씩 내는데 병원 가면 뭐 10만, 20만 원 쓰잖아요. 한 번 병원 걸리면 한 3, 4번 정도 가니까 보험회사들도 뭐 10만, 20만 원 이게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 손해율이 높은 거죠. 네네. 보험료는 2만 원 받는데. 그래서 나온 게 90%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합산해서 90%, 10%는 이제 내가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게 나왔고, 자꾸 이제 손해율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비중을 자꾸 줄입니다. 뭐 90% 다음에 80%. 근데 이것도 이제 이 80%도 감당이 안 되니까 급여, 비급여. 급여 부분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좀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네. 우리 돈을 적게 내는 부분이에요. 그쵸. 비급여 부분은 쉽게 말해서 병원의 뭐 수익이 결정되는 부분인데 비싼 부분. 비싼 네. 부분이죠. 네.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네. 비급여 치료를 해라. 네네. 뭐 우리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거 좋은 주사를 맞으려면 전부 다 비급여로 치료를 하잖아요. 비급여는 비싸다. 비급여 비싸다. 보험회사에서 또 돈이 나가야 될 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두 개 나눴어요. 급여, 비급여로. 그게 이제 뭐 3세대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네. 급여 부분 뭐 20%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80%는 이제 보험회사 해주고, 비급여 부분의 30%는 내가 자기 부담금을 내고 70%만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네. 네. 쭉 왔는데 결국 지금 바뀌는 것도 자기 부담금이 더 많은데 보험료는 깎아주겠다라는 게 골자인 거죠.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방금 설명하셨던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이 더 커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자꾸 많아지니까 본인 부담금을 좀 키우고, 보험료는 그 대신 이제 뭐 청구를 안 하면 보험료 깎아주겠다, 이게 골자인 거죠. 많이 청구를 하면 올리겠다. 4세대 실손보험을 좀 특징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갈아탈 사람들이 뭐 4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3세대 중에서도 어차피 이게 15년 주기로 갱신이기 때문에 15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4세대로 갑니다. 똑같아진다. 네. 걱정하실 네. 필요가 네.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 2세대 네.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3세대에서 최근에 뭐 한 2021년 6월달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이실 텐데, 3세대와 4세대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3세대 가입하신 분들은 계약이 바뀌는 갱신 주기가 15년이었다면 네. 이번에 4세대는 갱신 주기가 좀 짧아졌어요. 네. 5년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 5년마다 동향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네. 보험료 받는 것 대비해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러우면 5년 뒤에 또 보험료를 올리고 이 약관을 바꾸겠다. 네네. 이게 지금 이 골자고요. 그리고 3세대에 보험료 할인 제도가 청구 안 하면 10%까지 있거든요. 네네. 2년 청구를 안 하면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4세대 실손에서는 이 10% 할인해 주는 거를 청구를 안 하면 할인을 해줬는데 3세대는 할증은 안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4세대는 할인도 해주고 할증도 됩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릴 네. 거고. 그리고 입원에 대한, 뭐, 통원에 대한 부담금. 급여 부분에는 10%, 비급여 부분은 20%가 3세대에서는 자기 부담금이었어요. 근데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부분 20%, 비급여 부분 30%가 내 부담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게 합산이에요. 네. 4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원 가거나, 뭐, 입원을 하거나, 다 합산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1년에. 근데 그 전 세대들은 입원 따로 통원 따로 계산을 했죠. 뭐 통원을 횟수 제한은 있지만 지금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이 한 번 갈 때마다 한도가 아니고 5천만 원 안에서 통원 입원을 다 합산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뭐 본인 부담금, 이게 우리가 10% 20% 본인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병원비의 10% 20%가 10,000원이나 뭐 20,000원 넘지 않을게 정률적으로 떼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3세대 이전까지는 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었다고 하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최대 30,000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얼핏 들었는데 뭐 200만 원인가 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뭔가요? 200만 원 기준이 뭐냐 하면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200만 원까지는 내가 부담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나왔다. 600만 원 나와도 2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을 하면 돼요. 네. 그게 3세대까지 실손이었어요. 네네. 근데 4세대 실손부터는 급여 비급여 부분으로 나눠서 네. 급여 부분에서 2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거는 이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근데 비급여 부분은 또 다르단 말이죠. 네. 비급여 부분에서 200만 원이 넘어간다.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4세대 실손부터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급여 부분 600만 원 났다. 그럼 옛날에는 200만 원까지만 무조건 내고 4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줬단 말이죠. 네. 근데 4세대 실손부터는 비급여에서 600만 원 나오면 600만 원 전부 다 내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기 부담금의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내용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네요. 근데 이렇게 본인 부담금, 자기 부담금 이런 내용으로 사실 좀 체감이 잘 안 되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보험금 계산기를 좀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보험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고객의 보험금을 검증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써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09년 8월에 보험을 마지막으로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 기준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영수증을 올려주시는데 영수증을 올려주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숫자만 입력을 하면 보험금을 예상 검증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병원비는 16만 4,100원 쓰셨는데 16만 4,100원 쓴 영수증을 저희가 보험 계산기 넣어가지고 그 금액 토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가입 연도별로 보험금 수령 금액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데 2009년 9월 30일까지 5,000원 공제하셔서 100%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의원급으로 의원병원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0원 9,170원. 만약에 내가 2012년 12월 31일 2009년 9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보험금은 14만 7,753원이 되고요.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는 13만 9,753원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세대 실손 2017년 3월 3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합산해서 13만 170원 나옵니다. 의원급은. 근데 이 의원급 13만 170원 중에서 비급여 주사비가 5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지금 말하는 4세대 실손.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이 67,336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급여 특약은 따로 빠져 있습니다. 뭐 비급여 주사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라든지 MRI 촬영비라든지 이런 게 따로 빠져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 따로 빠져있는 것 중에서 비급여 주사비가 보상이 5만 원 되네요. 그래서 합산해서 한 12만 7,336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점점점 늘어날수록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꽤 차이가 나긴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병원비를 얼마나 쓰고 병원비를 이만큼 쓰니까 우리가 갈아타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1인 가구, 경기도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거든요. 네. 그 가구 생활비 지출을 보니까 주거비가 제일 많이 지출되고 그 다음 식료품비, 그 다음에 보건의료비가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외로 꽤 높아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병원비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을 하면 어쨌든 간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할증을 하잖아요. 아까 할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할증이 어떻게 되느냐? 1에서 3세대 실손보험 할증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그 연령대 가입한 사람들, 회사별로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금 청구 건수를 다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갱신 비율을 정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갱신 비율 한도가 최대 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 게 지금 조사한 바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원을 안 가더라도 딴 사람이 만약에 병원 간다. 지금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뭐 도수 치료라든지 MRI 촬영, 비급여 주수 치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문제가 되니까 특약으로 탁 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는 도수 치료 받은 적이 저도 태어나서 도수 치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없는데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내 보험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1세대, 3세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4세대는 어떻게 할증이 되느냐. 이게 깎아줘요. 보험금을 안 타면 깎아주고 당연히 보험금을 많이 타면 올라가겠죠. 1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이 보험료 갱신이. 근데 한 번 더 보험금을 청구를 안 하고 갱신이 된다. 그러면 5%를 할인해 줍니다. 만약에 100만 원 미만으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유지해요. 보험료가 안 오르고 그 다음 연도에도 그대로 보험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보험금을 타면 2배가 오릅니다. 47세 남자 기준으로 실손 보험료가 한 15,46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배가 오르니까 39,920원이 됩니다. 그리고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3배가 오르고요. 3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면 4배가 오릅니다. 15,000원에서 4배가 오르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증을 매기겠다. 자동차 보험처럼. 네,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요약하자면 1세대에서 3세대 실손까지는 전체 통계에 대한 요율을 쓰는 거고 네. 4세대부터는 개인별로 할증되는 요율이 다르다. 그렇죠.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막상 개인별로 바뀌었지만 할증 비율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병원을 자주 가느냐 안 가느냐. 병원을 자주 안 가는데 보험료 할증이 두렵다. 보험료를 할증받아서 내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갈아탈 거란 말이죠, 분명히. 네. 병원을 자주 안 가는데 보험료 할증은 되는데 억울하니까 갈아탈 건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갈아타는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면 이 할증률이 어떻게 될 거냐. 높아지겠죠. 자꾸 네.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아타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유의할 점, 제가 약관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세히 보니까 지금 MRI 촬영을 하시게 되면 옛날에는 자기 부담금 뭐 10% 20% 내고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MRI 촬영하면 보통 한 군데만 찍진 않아요. 뭐 한두 군데, 뭐 허리 여기 아프다고 하면 역 주변에 뭐 몇 번 척추들끼리 몇 번 찍어 오겠죠. 근데 그 부위별로 공제를 다 따로따로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졌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표준 약관을 또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 비율만큼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본인 부담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네. 옛날에 4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규정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장염이나 식중독이나 제가 장염을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잘 아는데 얼마 전에 저도 지급 거절을 당했거든요. 똑같은 사유로 지급 거절을 당했어요. 장염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나 뭐 못 먹기 때문에 보통 영양주사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그 영양주사 치료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식약청의 그 효능하고 내가 그 상황이 맞아야 돼요. 네. 옛날에는 의사의 판단 소견이 있으면 그냥 이 사람 영양이 부족하니까 장염 때문에 영양주사 치료를 하겠다라고 이런 소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말씀하신 유의점을 요약해 보면 네. 뭐 MRI를 뭐 자주 찍으시는 분들, 네. 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장 트러블이 많으신 분, 네. 자동차 사고를 자주 당하시는 분들은 안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표준약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논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제 고객들만 몇 번 청구를 해줬지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 안 좋으신 분들, 저같이 장 안 좋으신 분들은 갈아타시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코님을 모시고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정보를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개인별로 이게 유불리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바꾸지 마시라고 저는 만류를 드렸거든요. 네네. 하지만 내가 병원을 자주 안 가고 보험료가 좀 과하게 나오는 분들은 또 빨리 갈아타는 게 또 유리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변에서 뭐 누가 했으니까 따라한다 이러지 마시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전환 유무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